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별들이 쏟아낸 원소들에 대해서 그 원소들의 그 어떤 주기성이 드러나도록 분류해 놓은 표가 원소의 주기율표, 일명 periodic table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원소의 주기율표를 보고 그 각각의 원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 자, 문서 한번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금속의 성질 and 비금속의 성질, 그리고 알칼리 금속의 성질, 그리고 할로젠 원소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문서 공유 중이니까 잠시 대기 좀 하시고, 그 친구 커튼 좀 더 한 번 더 쳐줘라.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친구? 이거 햇빛이 너무 들어오니까 안 좋아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 버려서 그걸 좀 당겨야 되겠다. 그렇지. 오케이. Very good. 자, 그래서 이제 금속 원소의 성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했나? 했습니다. 그럼 어디 할 차례지? 오늘은? 알칼리 금속. 오케이. 베리 굿.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주기율표 상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 이 원자과 전자라는 게 있어요. 원자과 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로서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다. 그래서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는 최외곽 전자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외곽 전자 이코르 원자과 전자, 이렇게 보시면 돼. 김태희 들어와 있나 친구? 오케이, 김태희 멋진 친구네. 자, 이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는 최외곽 전자다. 최외곽 전자의 개수하고 똑같다. 예를 들면 1적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하나, 최외곽 전자도 하나. 2적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2개, 최외곽 전자도 2개. 13적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3개, 최외곽 전자 3개. 이래요. 그렇지만 18적 원소는 원자과 전자는 0개, 그리고 18적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0개지만 최외곽 전자는 2개 아니면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면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정지시켜 놓고 또 보고 자꾸 들으셔야지 학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할게요. 보의 원자 모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보의 원자 모형이 어디에 나와 있을 건데, 여기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도 있는데. 자, 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 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가수 보아가 아니다. 보다. 이 보의 원자 모형은 우리가 가로줄을 주기라고 합니다. 가로줄을 주기고, 요 가로줄, 요 가로줄이야.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어요. 세로줄을 족이라 그래요. 1족, 2족, 2, 3, 4, 5, 6, 7, 8, 9,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있어요. 자, 보의 원자 모형은 왜 등장을 했느냐? 여러 가지 화학적 성질,
뭐 원자 반지름이라든가 이온 반지름이라든가 이온화 에너지라든가 전기 음성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호는 다음과 같은 원자 모형을 제시했어. 그래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잘 알고 여러 가지 화학적 성질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보호는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데 이 궤도를 전자껍질이라 그래. 일렉트론 쉘. 전자껍질을 보여주겠어.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껍질 K전자껍질 또는 넘버1 전자껍질, 핵에서 두 번째 떨어져 있는 전자껍질을 L전자껍질, 넘버2 전자껍질, 핵에서 그 다음 떨어져 있는 전자껍질 M전자껍질이고 넘버3 전자껍질, 이렇게 분리를 했다. 그 다음에는 KL, N, O, P, Q, R, S 이렇게 나가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넘버 6, 넘버 7, 넘버 8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껍질 내에서 전자들은 원운동합니다.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은 플러스 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는 정전기적인 인력,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핵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전기력이 약해진다. 전기력이 약해지면 만약에 여기에 있던 전자는 핵으로부터 쉽게 떨어져 나와서 자유전자가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지. 핵과 전자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게 포인트야.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쿨롱 포스라고 하는 쿨롱의 힘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력이 약해져서 이지하게 떨어져 나올 수 있고 이 이지하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전자를 우리가 최각전자가 이지하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데 이 전자가 바로 자유전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자유전자는 원자 핵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핵과 전자와의 인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속에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비금속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라 할지라도 쉽게 떨어져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금속은 뭡니까? 핵과 전자의 인력이 이렇게 자유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금속이고 자유전자가 나오지 못하는 상태는 비금속 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양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자는 원자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로부터 차례로 배치되는데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등으로 우리가 배열이 될 수가 있고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이건 이제 화학원에 가면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의 수. 그러니까 그 전자의 수는 이제 화학원에 가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2 곱하기 n의 제곱계로 그 전자 껍질에 최대로 전자가 배치될 수 있어. n이 1이면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2개, n이면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8개, n이 3이면 2 곱하기 3의 제곱, 2, 9, 18, 18개까지 배치될 수 있다. 꼭 이 개수가 배치된다가 아니라 배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최대로 배치될 수 있다. 2n 제곱계로 배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화학원에서는 그렇게 배워. 그러나 통합과학에서는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껍질에서 존재하는 전자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서 K전자 껍질에는 2개가 채워지고 L전자 껍질에는 8개가 채워지고 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2, 8. 자, 전자는 정해져 있는 에너지 껍질에만 존재하고 특정한 궤도위에서만 원운동할 수 있고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안정한 전자 껍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 K전자 껍질이 가장 안정한 전자 껍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고, 전자는 전자 껍질 내에서만 원운동하지 껍질과 껍질 사이에서는 원운동하지 않는다.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과 전자는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는 쉽게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 쉽게 자유전자가 되면서 금속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러나 비금속은 쉽게 자유전자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둘 거 주기율표의 특징. 주기 번호. 1주기는 전자 껍질이 1개, 2주기는 전자 껍질 2개, 3주기는 전자 껍질 3개, 4주기는 전자 껍질 4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족은 최각전자 하나, 2족은 최각전자 2개, 13족 최각전자 3개, 14족 최각전자 4개, 17족 최각전자 7개, 원자가 전자도 7개. but 그러나 18쪽은 최각전자는 2개 아니면 8개이지만 원자가 전자는 빵개다. 18쪽은 반응성이 없는 비활성 기체 이래. 18쪽은 반응성이 없어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해. 그래서 비활성 기체들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18쪽 원소들을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헬레, 아크, 크라 외우셔야 돼. 헬레, 아크, 크라. 헬륨, 네온, 아르곤, 그다음에 뭐지? 크립톤, 크세논, 라돈, 헬레, 아크, 크라. 헬레, 아크, 크라가 18쪽에 위치하고 있고, 얘네들은 전자가 최각전자가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또 전자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주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일원자 분자의 비활성 기체다. 일원자 분자의 비활성 기체. 자, 보호의 원자 모양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선생님이 또 말로 했던 내용들 자, 각 전자 껍질 내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은 화학원에서 다루니까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은 몰라도 돼. 대신 넘버 1 전자 껍질, 넘버 2, 넘버 3, 넘버 4 전자 껍질들이 있고, 핵은 플러스 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 껍질 내에 존재하는 전자는 음전하를 델타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에 쿨롱의 힘이 작용해서 인력이 작용한다. 전기력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핵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최각전자이자 원자가 전자이고, 이 원자가 전자는 핵과 전자와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이지하게 떨어져 나가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고 금속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but 비금속은 그러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수소의 원자 모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K전자 껍질에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양성자도 하나 이렇게 표시합니다. 탄소는 전자도 6개, 양성자도 6니까 양성자 6개를 그린 다음에 K전자 껍질을 항상 2개를 채우고 나머지 4개를 하나, 둘, 셋, 4개 채워주면 돼.
마그네슘은 양성자 12개, 전자 12개니까 K전자 껍질에 2개 채우고 L전자 껍질에 8개 채우면 10개, 나머지 2개는 M전자 껍질에 채워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교과서에 있는 거기에 그림을 잘 보시고 꼭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 그리는 자 위너, 그리지 못하면 루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잘 그리고, 자, 원소,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 전자의 수로, 원자 모형 이렇게 칸을 쳐서 줄과 칸을 쳐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숫자 집어넣으시고 그림 그려 주시고 해 보셔야 돼. 해 보시지 않으면 안 돼. 자, and.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이 그림도 잘 그려 보셔야 돼. 이주기 원소 전자 껍질 2개. 자, 보시면 리튬은 자, 전자도 3개, 양성자도 3개니까 K전자 껍질 2개 채우고 나머지 하나를 L전자 kop질에 리베 붕탄 질산 플레. 자, 요 그림도 꼭 그려 보시고, 자, 원자의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돼요. 화학원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같은 주기는 했어요. 꼭 그려보셔야 돼. 교과서 몇 쪽이냐, 프렌드 몇 쪽이냐, 거기가 36쪽 그림 꼭 그려보시고, 아,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의 배치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36쪽의 그림 꼭 그려보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상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 촉의 번호는 체각전자, 즉 원자과 전자의 수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여기 1족이 있네. 1족, 원 그룹, 원 패밀리. 1족은 수, 우리, 나 3개만 나와 있죠. 전자 껍질을 가지고 표현하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니까 이렇게 K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있고, 리튬은 K전자 껍질에 2개 있고 양성자 3개, 전자 3개니까 L전자 껍질에 하나, 전자가 하나 들어가겠죠. 이것이 체각전자예요. 자, 나트륨이 11번. K전자 껍질에 2개, L전자 껍질에 8개, 나머지 1개는 M전자 껍질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겠지. 자, 사이즈를 봐라. 사이즈. 원자의 사이즈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지. 그죠? 요 그림이 있나? 요 그림을 보시고, 그러면 자, 여기 체각전자 하나 있고 리튬도 체각전자 하나 있고 나트륨도 체각전자 하나가 있어. 그러면 요 핵과 전자와 인력이 거리가 가장 나트륨이 멀죠. 그러면 여기에 얘가 여기서부터 핵과 전자와 인력 거리가 나트륨이 여기 3개 중에선 나트륨이 가장 거리가 멀어. 그러면 요놈이 가장 쉽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 이지하게.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런 표현을 써. 아래로 갈수록. 요거는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제외를 시키고 리튬과 나트륨만을 비교해봐.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이 체각전자 1개가 쉽게 떨어져 나와서 자유전자가 되기 쉽다. 그러면 얘가 나트륨 중성 원자인데 전자가 1개 떨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 나트륨은 원래 11번이잖아. 양성자도 11개, 전자도 11개. 그런데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 양성자가 1개 많네. 11개로. 그래서 양성자가 1개 많아. 이렇게 표시해. 전자가 떨어져 나온 상태가 나트륨은 요 플러스를 양성자라고 보다. 양성자가 1개 많아요. 이렇게 해석을. 그러면 여러분 나트륨 일가 양이온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플러스를 양성자로 봐. 양성자가 1개 많네. 이렇게. 그래서 리튬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하나 쉽게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리튬 원래 3번인데
리튬은 양성자 3개, 전자가 3개였어요. 그런데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양성자가 1개 많구나 이렇게 표시하죠. 또 리튬 플러스 1가 양이온 이렇게 표시하면 해석하시면 돼요. 자, 같은 적 원소들,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원자과 전자수, 즉 최각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리나카루세,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전자껍질 일렉트론 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이름을 KLM 이런 식으로 불러요. 넘버 1 전자껍질, 넘버 2, 넘버 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 같은 주기 1주기는 전자껍질이 하나, 2주기는 전자껍질이 2개, 3주기는 전자껍질이 3개 이렇게 존재한다고 알아주시면 앞으로 화학적 성질들을 설명하는데 효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적 원소의 전자 배치죠. 같은 적 원소의 전자 배치들은 아까 리튬, 나트륨을 봤듯이 최각 전자가 모두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로 갈수록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져. 그래서 같은 적 원소들은 최각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 이 빨간색 포인트. 오케이? 자, 1쪽 최각전자 1개, 17쪽 최각전자 7개 또는 원자과 전자 1개, 원자과 전자 7개. 근데 18쪽 최각전자가 2개 아니면 8개. 헬륨이 2개고 나머지는 최각전자가 8개겠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몇 개? 1개.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는 최각전자가 참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18쪽은 최각전자는 2개 아니면 8개 이렇게 하고 헬륨이 2개고 나머지는 최각전자가 모두 8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는 1개 이래야지. 나머지 족은 다 똑같아. 최각전자든 원자과 전자든 똑같고 18쪽만 달라. 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쉽게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18쪽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자가 참여를 해야만이 전자가 이동을 하거나 전자를 공유하면서 화학결합에 참여를 하는데 18쪽 원소들은 전자가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전자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아. 왜? 자체적으로 안정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정한 비활성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18쪽 원소들. 헬레아크크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말이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 계속해서 정지했다가 보시고 다시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최각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원자과 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같은 적 원소들은 최각전자 수가 같습니다. 리튬 최각전자 하나, 나트륨 최각전자 하나, 칼륨 최각전자 하나 다. 여기 나왔네. 원자과 전자.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 단 18쪽은 1개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꼭 원자과 전자, 버셔스 최각 전자의 차이점 알아주시고 꼭 정확하게 알아야 함.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원자 번호 9번인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7개. 잘했어. 최각 전자도 몇 개가? 7개겠죠? 그러나 네온은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1개라니까. 예. 네온은 1개. 최각 전자는 몇 개?
8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로 뭐겠습니까? 잘했습니다.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이고 주기율표의 특징,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주기의 번호는 결국 전자껍질의 번호다. 전자껍질 수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촉, 패밀리, 그룹. 주기율표의 세로줄이며 이 세로줄의 같은 적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즉 같은 적 원소들은 체외각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야, 여기 들어갈 숫자는 뭐겠냐? 숫자란다. 용어. 그렇습니다. 체외각 전자. 또는 뭐 원자과 전자라고도 상관은 없죠. 가장 바깥 껍질이니까 가장 바깥이다 그러면 체외각 전자라고 보시면 되네. 체외각 전자. 자, 같은 적 원소들은 체외각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라고 하는 표현도 맞고, 같은 적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라는 말도 맞고. 하지만 18쪽은 주의해야 돼. 헬레아크 크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이걸 전자껍질 일렉트론 쉘, 보호의 원자 모형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껍질이고,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껍질 K, 두 번째 L, 세 번째 M, K를 넘버 1, L을 넘버 2, M을 넘버 3다 하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가장 맛있는 닭, 까닭. 까닭은 원자과 전자수를 다른 말로 체외각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인호!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못했던 거 다시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 중심을 봐라. 중심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핵이라 그래요. 핵은 핵력으로 뭉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양성자 개수하고 주변에 중성일 때, 자, 우리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는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전자들이 숑숑숑 돌고 있어요. 이 숑숑숑 돌고 있는 요 원자 모형은 러드퍼드의 원자 모형이야. 러드퍼드 이후에 보의 원자 모양이 등장했지. 이렇게 쌩쌩쌩 돌고 있으면 러드퍼드는 나중에 얘네들 인력에 의해서 여기 다시 붙들려서 그 뭐랄까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러드퍼드의 원자 모형은 틀렸어. 한계점이야. 이게 러드퍼드의 원자 모형인데요. 자, 그냥 궤도 없이 숑숑숑 돌고 있어. 궤도 없이 숑숑숑 돌고 있는 이 원자 모형은 러드퍼드의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요거 핵이죠. 핵 속의 양성자는 플러스.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구체적으로 자, 가운데 중심 원자 핵에는 양성자 양전하를 띈다. 중성자 전하를 띄지 않고요. 그다음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 음전하를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들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요. 그리고 원자 번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의 특징, 양성자 수, 전자의 수, 원자 번호 이렇게 번호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알루미늄의 특징을 얘기해 보자. 13번 알루미늄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몇 개일까? 13개겠죠? 13개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여기 보의 원자 모형 그러면 2개, K 껍질에 8개, N 껍질에 3개야. 근데 요 3개가 막 날라갔어. 그러면 전자는 몇 개지? 10개지. 그럼 양성자가 3개 많지. 그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양성자가 3개 많구나. 양성자가 3개 많구나. 이렇게 표시하지. 그럼 이걸 알루미늄 플러스 3가 양이온 이렇게 읽어. 알겠냐?
자, 원자의 원자 번호 이퀄 양성자 수 이퀄 전자수, 정기적인 중성. 그다음 꼭 알아도 질량수는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이고, 원자의 주위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전자껍질이고, 전자껍질은 전자껍질 이론을 갖다 보스 애텀 모델이다. 보의 원자 모형이다. K, L, M, 넘버 1, 넘버 2, 넘버 3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은, 자, 수소를 제한 리나카 루세가 있어요. 자,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커진다라고 했고요. 이유는 껍질이 2개, 3개, 4개, 5, 6개. 그러나 모두 다 최각전자는 몇 개다? 모두 최각전자 몇 개야?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조 원소의 특징이죠.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고 밀도가 아주 작아요. 은백색 광택을 띠면서 얘네들은 칼로 우리가 잘라도 잘라지죠. 그리고 반응성이 매우 커서 플러스 원자과 전자 1개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아래로 갈수록 가장 반응성이 큰 거, 가장 쉽게 전자가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건 세슘이겠죠. 왜냐하면 핵과 전자 인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반응성의 순서는 리튬보다는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순서, 나트륨이 더 양이온이 되기 쉽고, 칼륨보다는 루비듐이 더 양이온이 되기 쉽고 플러스 1가 양이온. 그 다음에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게 세슘이죠. 여기 이제 반응성의 순서다, 또는 양이온이 되려는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 세슘의 사이즈가 가장 커. 그리고 세슘의 최각전자하고 원자 핵과의 거리가 가장 멀어. 그러면 인력이 가장 약해. 인력이 가장 약하니까 세슘이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워.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핵과 최각전자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멀어지면 여기 멀어진다, 인력이 약해진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이런 표현을 써. 자, 중요한 거. 또 이 알칼리 금속은 상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요 리나카 3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칼륨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해요. 물과. 막 불꽃이 튀면서 이래.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OH 이온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염기성 수용액이 되고, 이 염기성 수용액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한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염기성 용액의 특징. 염기성 용액은 무색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그 염기성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여기 M 대신 2배 리튬, 2배 LiOH, 2배 나트륨, 2배 NaOH, 2배의 칼륨, 2배의 KOH를 집어넣으시고 반응식을 완성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염기성을 띄운 이유는 이처럼 NaOH, KOH, LaOH라고 하는 이 OH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염기성을 띈다. 그리고 수소기체를 생성해낸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지금 사이즈를 보십시오.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Atom의 radius increase. increase가 뭐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좀 알아두시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 개수가 많아져서 핵과 인력이 커져요. 그러면 Atom의 radius decrease,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얘네들은 껍질 수가 많아져서 늘어나고, 얘네들의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원래 원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그 첫 번째 1순위가 전자 껍질이야. 그 다음에 양성자 개수, 세 번째는 3순위는 이제 전자 간의 반발력 이런데, 그건 몰라도 돼요. 일단 일종의 특징, 얘네들은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서 아래로 갈수록 커지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2순위인 양성자 수가, 껍질 수는 같은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 개수가 늘어나서 그 2순위인 양성자 개수가 늘어나면 핵과 인력이 커져요.
그 사이즈가 줄어드는구나. atomic radius decrease, atomic radius increase라고 하는 이런 사이즈들 한번 참고로 봐주십시오. 이처럼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자, 할로젠 원소, 비금속을 대표하는 할로젠 원소는 17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순서 알아도 불소, 염소, 브롬, 아이오딘, 불염, 부력, 불소, 염소, 브롬, 아이오딘이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은 모두 비금속, 자유전자가 생겨나지 않아요. 자유전자가 생겨나는 상태가 안 돼. 그래서 비금속이고 전기전도성이 없어. 자, 브로민은 액체고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른 원소 잘 반응하고요. 얘네들은 금속과는 반대야. 얘네들은 전자를 얻으려고 그래. 전자를. 일조 원소는 전자를 잃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 불소, 염소, 브롬, 아이오딘, 아스타틴 얘네들은 전자를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이제 나중에 옥텟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옥텟 규칙을 형성하려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면 옥텟 규칙을 형성해서 안정해져. 그리고 얘네들이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해. 공유결합을 해서 F는 F2 상태, Cl은 Cl2 상태, Br은 Br2 상태, I는 I2 상태로 존재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면 이제 색깔을 띠게 돼. 다망색, 불소는 다망색, 염소는 황록색, 브롬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흑자색. 그리고 수소와 반응을 잘해요. 가장 수소와 반응을 잘하는 게 F2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소와 반응을 잘하는 건 Cl2야. 그래서 얘네들은 금속과는 반대야. 위로 올라갈수록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해. 금속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고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하는데 할로젠은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쉽고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해. 거꾸로야.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들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다른 물질과 반응성이 커. 알칼리 금속 아래로 내려갈수록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고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해.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어. 옥텟 규칙을 형성하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반응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D 1-1-4 부분에 또 나와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어.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고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한다. 물과의 반응이 크다. 할로젠 원소는 알칼리 금속은 물과의 반응성을 봐야 되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 걸 봐야 되고 할로젠 원소는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쉽고 수소와의 반응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알칼리 금속은 물과의 반응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할로젠 원소는 수소와의 반응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일단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의 이용, 리튬은 휴대전화 배터리, 나트륨은 터널 안의 조명, 칼륨은 비료의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할로젠은 충치 예방에 불소가 사용되고 플로우린을 불소라고 그래요. 수영장의 소독은 염소로 사용하고 상처 소독에는 아이오딘을 사용한다. 이 할로젠의 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은 없지만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염소 투입 부분이 있어요. 염소를 투입하면 염소는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이 Cl2가 물과 반응해요. H2O로. H2O로 반응하고 그러면 이제 HCl이 나오고 염산이 되고요. HClO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요 HClO가 아주 중요해요. 요게 살균 소독 표백장으로 HClO, 하이포화 염소산이라고 그래요. 염소가 물과 반응을 잘 안 하지만 약간 HClO를 만들어냅니다. HClO.
이 HClO를 뭐라고 읽느냐? 하이포화 염소산 HClO. 여기에 이제 살균 소독 표백 작용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Cl2는 무극성이고 H2는 극성이기 때문에 잘 안 섞여. 안 섞이지만 그래도 반응을 해. 그래서 HClO를 만들어내고 이 HClO가 살균 소독 표백 작용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를 제한 일족 금속, 알카리 금속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다음 중 같은 쪽 원소를 골라라. 염소, 아이오딘, 플로리는 몇 쪽이죠? 17쪽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 알루미늄, 금은 전기가 잘 통하죠. 자유전자가 나올 수 있어요. 금속들은 이런 것들. 알루미늄 고압 성전선, 금은 휴대전화, 전기 회로에 사용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또 한번 선생님 말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지만 정지시켰다가 듣고 정지시켰다가 듣고 하면서 이 1-1-3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너무 많이 빨아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3층으로 올라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야. 자, 그러면 녹화 중지할게요. 자, 저기 김태희나 강승원 나가도 좋다 이제.